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더TV 자유자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잠잠해 있던 김여정이 다시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여정의 입은 김정은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김여정은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 위임을 받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김정은의 위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담화문만은 틀립니다. 내 개별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세상에 당중앙위원회 김정은의 부부장 역할, 즉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김여정이 자기 개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김여정의 생각이자 곧 북한의 김정은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거죠. 뭐 김여정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장군이 됐던 학생이 됐던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시,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서 조금도 어긋나는 생각은 전혀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죠. 특히 김여정은 김정은의 친동생이면서 김정은이 하지 못하는 말을 김여정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말한다면 그걸 뒤집어 엎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뢰가 상당히 많았죠. 자, 그럼 김여정은 이번에 왜 또 담화문을 발표했을까요? 그것도 자기 개인적 생각이면서 나는 이런 걸 논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도 담화문을 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일본 기시다 총리에게 보내는 담화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일본에서 큰 지진 피해가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김정은은 기시다 총리에게 기시다 총리 각하, 총리 대신 각하, 이 각하라는 말은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 황제나 아니면 왕한테 쓰는 이야기를 각하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예전에 독재 시절 때라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에는 각하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에도 나는 각하라는 말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차적으로 각하라는 말이 없었죠. 문재인에게 누가 각하라는 말 한 적 있었나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존칭을 쓴 적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각하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뭐 야당은 뭐 윤이라고 하죠. 뭐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붙입니다, 이제는. 자, 그런데 그런 북한이 이 독재 국가에서 자기가 신처럼 대접받는 김정은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인민들로부터 신적인 대접을 받는 이 김정은 입에서 기시다 총리 대신 각하.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짤막하게 2줄 정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기시다 총리도 답변을 보내줬죠. 심심한 유감을 표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간단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전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 조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김여정은 기시다 총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주민들 앞이나 아니면 기자회견장에 나섰을 때마다 항상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다. 납치자 문제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종결짓고자 나는 만나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납치자 문제, 우리 주민들을 납치해간 이 북한을 책임을 철저히 묻고 반드시 내 총리씨 임기 때에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건 기시다 총리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좌절됐습니다. 왜? 북한이 만나주지 않았죠. 기시다 총리는 이 북한과의 뭐 물밑 접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밑 접촉이 아니라 어느 대사관의 문을 두드려서 좀 만나자는 것이 전부 고작 다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비선 라인에서는 북한과 접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비공개 라인으로 접촉을 해서 일본 정부가 이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김정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전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일본 측과 만나도 좋다는 이런 승낙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이것이 기시다 총리가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그 외곽에서 직접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루트로 비밀리에 서로 물밑 대화가 진행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왜 이 시점에서 김여정이 다시 기시다 총리에게 답장 형식으로 이 담화문을 발표했을까요? 자, 여기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5일자입니다. 아버지 김정일 광명성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기시다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발표. 최근 기시다 일본 수상이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조간의 현 상황을 대담하게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조선민주주의가 국무위원장과 주동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나는 기시다 수상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언론들이 조일 관계 문제에 대해 정정과는 다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된다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유의한다. 기시다 수상의 이번 발언이 과거의 속박 속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벗어나 조일 관계를 전진시키려는 진위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일본이 이미 다 해결된 납치 문제나 조일 관계 개선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핵미사일 문제를 전제로 계속 들고 나온 것으로 하여 두 나라 관계가 수십 년간 악화를 걷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적대적 의식과 실현 불가능한 집념을 용기 있게 접고 서로를 인정한 기초에서 정중한 초심과 신이 있는 행동으로 관계 개선이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나의 견해라고 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성과 전략적 안목 그리고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정치가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이건 독재자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국민들이 반대하고 여론이 악화되면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김여정은 그걸 모르죠. 왜? 이 김정은이 생각하고 결심하면 다 되니까요.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골고든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국가 지도부는 조일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기시다 수상의 속내를 또 지켜봐야 할 것. 속내랍니다. 각하다고 하자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적인 견해일 뿐 나는 공식적으로 조일 관계를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 2월 15일. 자, 이 무슨 말이냐? 기시다 총리를 비판한 내용도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사의 국회의원 중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우리 국가 지도부는 조일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계속해서 경로를 통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들고 전화기를 통을 들고 제발 만나달라고 애걸복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한심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왜 김여정이 했을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물밑에서 쿠바 국가와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은 데 대해서 북한이 불편해하면서 김여정 담화문을 내었다고 하는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이 쿠바와 북한이 아직 형제국가라고 하지만 서로 공산국가로서의 그 우위는 있지만 이미 쿠바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정은과 북한은 천군만마, 즉 러시아라는 거대한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쿠바가 뭐 러시아 우리 한국으로 넘어가든 미국으로 넘어가든 거기에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다고 해서 쿠바가 전폭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러시아도 지금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로 가고 있는데 하물며 공산당 국가인 쿠바가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 북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뭐 쿠바가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북한이 뭐 삐졌다 이런 이제 어린애적 이 견해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김여정은 왜 이 시점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북한은 한미일 전력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한미일이 똘똘 뭉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것을 북한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에 마찰을 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이 동맹은 아니지만 한미일 협력관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군사동맹 못지않은 강력한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일본과 접촉을 해서 1차적으로 불협화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결코 불협화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지금 간신히 지금 미국에 의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다는 것 북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북한은 이 점을 노렸다는 것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정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간들간들한 문재인 정권 때는 완전히 갈라섰죠. 완전히 족대국가처럼 서로 우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재하에서 겨우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일 관계가 조금 그래도 정상관계로 돌아서고 있는데 언제든지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나라 뭐 핵을 포기하든 아니든 간에 북한에 빚을 지고 있는 나라 그것도 약 200억 불에 관한 빚을 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빚을 진 것이 아니라 36년간 점령국으로서의 약탈해간 점령국 때의 피해보상금을 북한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간의 배상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다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것도 100억 불은 현금으로 100억 불은 차관이나 물자 형태로 주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북한에 갚으려고 상당히 많은 자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장은 받지 못하더라도 북일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연합이라는 조선인 총연합회라는 북한 국적을 가진 수만 명의
제1교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저 청년이 붕괴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있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북한을 조우로 믿고 있던 제1교포들, 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김정은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북일 관계가 개선돼서 일본의 용사관이나 아니면 교류협력사무소와 같은 것이 도쿄에 북한 연락사무소가 들어오고, 뭐 용사급은 아니더라도 또 평양에 일본의 연락사무소가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러시아,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감시하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감시원들이 따라붙었다는 것.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속사정, 정보가 나가는 것을 일반 국민들의 실생활이나 평양의 실생활이 새어나가는 것도 그들은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정은이 이야기했듯이 평화는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김정은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우위에 있을 때만이 평화를 쟁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강력한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무능한 바이든 정부를 설득시켜서라도 하루빨리 핵무기를 보유하는 길만이 평화를 고착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열되어가는 미국, 그리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바이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라크 전쟁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라크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문제, 어느 하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바이든, 그 바이든을 믿고 우리가 북한의 핵을 막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우라늄, 즉 핵 연료병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이걸 한번 재처리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원자탄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수천 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는 왜 강력한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우리 원자로에서 해오고 난 그 연료병조차도 재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이것이 진정한 동맹일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